그러니까 이제 이 배수라는 단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여기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여기 제일 중요해. 함수 파트가 이렇게 시작이 돼. 자, 이제 지수 로그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수열을 배우고, 그렇지? 엄청 타이트하게 좀 빡빡하게 가야 되는 파트가 여기 파트예요. 지수 로그함수 파트가. 그래. 저기 내용이랑 겹치는 게 많아. 이제 중간에 방정식, 부등식 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수 1에서 했던 근해 분리 개념 있잖아. 2차 함수의 근해 분리나 그 2차 함수, 치환해서 풀 때 2차 함수 내용이 나와서 공수 1 내용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조금 겹치는 게 있을 거고, 여기 그 다음 삼각함수는 도형 문제니까 선행 여부에 상관없이 도형 문제 그냥 쭉 풀면 되는 거거든. 이게 최근에서는 이게 제일 어렵게 나왔어. 작년 수능 22번. 재작년 수능에서 20번이었나? 계속 이제 최근에 수능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수1에서 하나를 내면은 그게 이제 수열에서 이 지수로그함수 파트로 여기 넘어오더라고. 삼각함수로 넘어갈 일은 없고, 왜냐면 선택 과목의 유불리 때문에 삼각함수에서 킬러를 절대 내지는 않고, 보통 킬러는 수열 또는 지수로그함수에서 내는데 여기가 이제 최근에 되게 어려운 내용들. 근데 어렵다는 건데 이게 어려운 내용의 그 주제가 옛날이랑 좀 바뀌었어. 옛날에는 되게 노가다로 하나하나 막 그 그래프 그려서 개수 세고 막 이런 게 나왔는데 요새는 꼭 기하적인 해석을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막 너무 막 복잡한 계산이나 그런 게 있지는 않아.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프.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프를. 뭐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려지는지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게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성질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뺄 수 있는데, 오히려 해보면은 수업 오랫동안 해봐도 보면은 막 되게 다른 단원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도입해서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고 백날 설명을 해줘도 실제 수능 볼 때는 그렇게 안 풀어. 그러니까 기본기에 철저하게 기본에 철저하게 공부를 해두는 게 제일 좋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조금 잘 알아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의 개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게 이제 수학식의 표현이지.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 이렇게 옮겨줬을 때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대칭을 시키거나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그래프가 그래프 단원이야.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같은 것들을 좀 잘 했을 때는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지 역시 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조금 잘 해봐야 돼. 그러면서 이제 평행이동 공부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뭐까지 나와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이게 심화로 갈 때가 있어요. 이 평행이동 이거는 요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플러스 심화 내용까지 공부를 해야 돼. 이게 요새 많이 내는 내용인 거라서 그래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놓고 그게 이제 심화로 갔을 때 나오는 내용들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두 그래프 관계를 가지고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이제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대칭이동에서 의외로 나오는 개념인데 이 역함수 개념으로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서로 대칭 관계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 개념을 역시 알아두자 이 얘기입니다. 대칭 중에서는 y는 x에 대한 대칭을 조금 공부를 하라 이 얘기인 거야. y는 x에 대한 대칭을.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 최대값, 최소값 해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이 얘기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봐야죠. 80쪽에 나와 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의 특징 쫙 한번 정리하고,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 특징 정리하고, 그 다음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 얘기인 거야.
자, 기본형 지수함수랑 기본형 로감수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y는 a의 x승 형태의 이게 기본형 지수함수. 지수가 이렇게 정 x라는 게 변수가 이렇게 지수로 올라가는 함수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다항함수, 유리함수 형태가 아니고. 알겠지? 자, 이제 y는 a의 x승의 형태를 볼 거야. 자, a 값이 1보다 크면 이제 뭐 2의 x승, 3의 x승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a 값이 0과 1 사이에 올 때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 달라지지. 달라질 거야. 그래서 이제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일단은 한번 볼 거예요. 여기 보통 그래서 요 a를 밑이라고 얘기하면은 저 밑이 1보다 크냐 아니면 저 밑이 0과 1 사이에 오냐. 이걸 좀 꼼꼼히 봐야 돼. 자, 한번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y는 2의 x승. 근데 여기 지금 지수로 감수 있지. 요 전체에서 있잖아. 이거 있지. 요 놈 하나 그릴 줄 알잖아. 이거 하나 그릴 줄 알면 전부 다 그릴 수 있는 거야. 원래 그냥 대칭 해가지고 원래 하나 거 다 해.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는 기본적인 거 하나 있지. 저 하나 가지고 로감수도 그려보고 역함수도 그려보고 해가지고 다 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알겠지?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거 하나 딱 해놓고 거기서 특징 딱 정리해. 지수함수 2x승 있지. 저놈 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특징 뭐 정의하기 어쩌고 치역이 어쩌고 뭐 점근선이 어쩌고 막 이런 거 다 써놓고 자 로그함수에다 적용해서 해보고. 알겠지? 기본형 하나만 알면 다 풀 수 있어. 원래 알겠지? 자 2x승. 자 x에다가 차례대로 0, 1, 2, 3, 4 쭉 넣어주는 거야. 그럼 1 넣으면 2고 2 넣으면 4고 3 넣으면 8이고 점점 값이 기하급수로 쭉 커져. 근데 2만 계속 곱해. 2만 계속 곱하니까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의 모양이 올라는 가는데 갑자기 기하급수로 팍 올라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가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게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거든. 아래로 볼록이면서 쭉 올라가는 그림이다. 이게 2x승.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순서대로가 여기 y 절편. 이걸 고정점이라고 해요. 고정점. x에 0 넣어봐. 그럼 2의 0승은 항상 얼마야? 1. 그러니까 0,1이 절편이 되는 거다. 알겠어? 그 다음에 2만 계속해서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 함수에서의 x의 범위 이걸 정의하라고 그러지 모든 x 값이 다 정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x는 모든 실수, 정의하기 모든 실수예요. 자, 빨리 봐. 그 다음에 이제 y값 치역이라고 하지. 치역이 어때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돼. 왜냐면 2만 졸라 곱하거든. 양수만 졸라 곱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이게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야. 만나진 않아요. 이 점근선이야, 점근선. 점근선. 만나진 않고 이 지수함수가 쭉 언젠가는 가까이 가는 선. 저걸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점근선이 x축이 점근선이야. x축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또는 그냥 y는 0이라는 함수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기본형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건 뭐 그냥 외우는 거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그래서 지수함수가 저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쭉 올라간다. 0보다 작아질 때는 쭉 이렇게 가는 거야. 고정점이 있어. 이 고정점이 되게 중요해. 0,1이라는 점은 무조건 지난다. 왜? a에 관계없이 항상 x의 0분의 1인 거니까 이 고정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고정점의 역할이. 알겠지? 뭐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은 별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미적분 2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 건데 알아두면 좋은 건 뭐냐면 여기 고정점이 있지. 이 고정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잖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은 또 2의 x승의 형태나 잠깐 그 값까지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구나. 아니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나중에 배우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모양만 이렇게 알아도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야. 이제 a 대신에 a 값을 조금 더 큰 걸 넣어볼게. 뭐 한 삼각형을 넣어볼까? 그래서 y는 3의 x승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1 넣었을 때 얼마야? 얘는 3이고 얘는 2지. 2 넣었을 때 쟤는 4고 얘는 9지. 그럼 얘가 값이 어때? 더 크지?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는 이 값이 더 위쪽에 그려져요. 근데 얘도 봐봐. 어디 지나? 0,1 지나.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어봐라.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다. 얘가 더 크다. 음수를 넣으면 얘가 더 크고 양수를 넣으면 얘가 더 커.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더 가파르게. 여기서는 밑으로 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이 얘기인 거야. 알겠어? 크기 비교가 이렇게 돼. 가끔 헷갈려? 숫자 넣어서 확인하면 쉬워. 알겠지? 그래서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저 고정점을 경계로 해가지고 저 고정점에서 오른쪽일 때, 왼쪽일 때 크기 변화가 나타나요. 알겠니? 이게 3의 x승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됐어? 그림 그리는 방법부터 원래 이 정도가 기본이야.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뭐 구체적인 수치까지를 계산을 하는 걸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할 때 기억을 하나씩은 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 얘랑 얘랑은 이 두 함수 밑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 값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 하지만 정역이나 치역이나 이런 게 바뀌지는 않을 건데 그럼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상관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가 막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밑이 다른 지수함수는 이 y축의 평행한 지수 아무데나 이렇게 그어보잖아. 이렇게 아무데나 그은 거야. 그러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해. 바뀌는 게 아니야. 항상 일정해. 항상. 중요한. 어? 항상 일정해. 길이비가 항상. 알겠어? 로그 2분의 1, 로그 3분의 1의 역수 형태로 가는데 그것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냥 길이비가 전혀 다른 함수가 그려지는 건 아니고 요 y축에서부터의 이 거리비는 항상 일정해. 막 예를 들어서 5대 1이야? 5대 1이야. 내 마음대로 숫자를 얘기하고 이게 만약에 5대 1이잖아? 그러면은 뭐 여기 요런 데 꺼. 여기도 5대 1인 거야. 길이비가 여기도 5대 1인 거야. 뭐 이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 이쪽으로 가도 5대 1인 거야.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보통 가는 거야. 길이비가 일정하게 간다라는 것 정도를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길이비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돼. 알겠지? 그런 거는 염두에 두고 뭐 모른다고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닌데 알고 있으면 조금 캐치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쉽게 갈 수 있는 내용인 거기 때문에 그러하다. 해서 자 위치 1보다 큰 지수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프를 그냥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연갈 사이. 그러니까 결국 위치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쭉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증가함수가 그려지는 거야. 올라가는 함수니까. 그럼 당연히 연갈 사이에 오는 건 이제 뭐야? 감소함수가 그려지겠지. 감소함수. 쭉 내려가는 함수로 가는 감소함수가 그려질 건데 자, 저건 어떻게 그리느냐. 자, 이제 이렇게 할게요. y는 2분의 1 x승을 그릴게요. y는 2분의 1 x승. 그치? 0과 1 사이 오니까 이 2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x. x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어떤 대칭이 된다고 얘기하지? x의 도가 바뀌어. 무슨 대칭인 거야? x가 여기 있던 게 빼기 x로 가면 1로 가잖아. 무슨 대칭? y축 대칭. 자신있게 얘기해. y축 대칭 오케이? 응. 왜 늦었어? 6개 나왔어. 어떻게 알았어. 언제 끝나? 지금 방학 시작한 지 일주일 됐냐? 언제 끝나? 미치겠어.
근데 자, x에 마이너스 x가 들어왔으니까 저 하얀색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그려.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내용 없어. 정의역 그대로야. 모든 실수가 다 대응이 되고 y가 0보다 큰 건 그대로인 거고 아래로 그려주면 되는 건데 그래프만 이렇게 대칭돼서 그려지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러니까 이의 x승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의 x승이 그려졌으면 이걸 이렇게 쏙 대칭을 시켜주는 게 2분의 1의 x승 그래프인 거지. 그럼 당연히 3분의 1의 x승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얘기해주면 역시 이제 이 y는 3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도 어떻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줄어드는 형태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다. 알겠니?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정보만 잘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고정점 점근선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알겠니? 좀 자세히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수능에서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이 두 그림을 지금 보면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 참고로 젠센 분식이라는 게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문제집에서 나와. 어쩌다 한 번씩. 학교 시험에서도 내고. 근데 되게 웃겼던 게 내가 보면 이 젠센 분식이 교과서에 없어. 근데 그냥 어떤 부등식을 주고서는 뭐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이게 저기야. 볼록성을 물어보는 거야. 볼록성.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2차 함수부터 한 번씩은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함수. 이게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냥 만만하게 좀 자세히 그냥 극단적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놨어.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 이런 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 외울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그림을 그려보면 좋아요. 여기가 x좌표가 a고 여기가 x좌표가 b고 이 그래프를 아래로 볼록의 함수를 이렇게 fx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오케이? 또 가운데 있는 x좌표가 2분의 a 더하기 b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2분의 a 더하기 b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각각 a랑 b에서의 함수값의 중점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2분의 a 더하기 b를 요 fx에다 넣어주면 여기지. 근데 fa랑 fb, fb랑 fa의 가운데는 여기죠. 누가 커? 이 오른쪽이 더 크지? 이렇게 됐을 때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중에 이제 요 부등식을 주면 이게 아래로 볼록이라는 표현이야. 부등호 방향을 거꾸로 주면 위로 볼록이라는 표현이야. 등호가 없어. 근데 혹시 자세히 얘기한다. 서로 다른 A, B라는 말이 없으면 등호가 들어가요. 서로 다른 A, B. 치사하게 그렇게까지는 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A, B라는 말이 있으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A, B가 서로 다르다라는 멘트가 없으면 등호는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내가 그림상으로 지금 A랑 B를 다르게 줬으니까 등호 빼고 쓴 거 알겠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볼록성을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볼록성을 물어보는 표현. 좀 옛날에는 내신에서 기리기 문제로 항상 보기 중에 항상 있었던 내용인 거라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부등식이 나오면 아 볼록성 물어보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좋아. 알겠지?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고 그냥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서 얘기를 한 거야. 자, 기본적인 지수함수 그래프만 그려놨어. 됐니? 그럼 이제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여기서 평행이동의 개념이 조금 중요해요.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지금 그냥 하나 y축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걸 이제 한번 해봤어. 자 이제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 평행이동이 좀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랑 절대값 함수까지 한번 포함을 시켜가지고
y는 2의 x승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x축으로는 플러스 3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한번 이동을 시켜봐라. 이렇게. 그치? 이 정도는 어렵지가 않아요. y축으로 마이너스 1 가면 y 대신 얼마 넣으면 돼? y 더하기 1이 들어가면 되고 x축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3만큼 가라고 하면 x 대신에 반대로 이렇게 x 빼기 3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리겠지? 보통 어떻게 선생님이 그리냐면 그래프 그릴 때는 나는 일단 평행이동이 됐지. 그럼 제일 먼저 점근선부터 캐치를 해요. 점근선. 알겠니? 자 이제 이 더하기 1이 이쪽으로 이사 가겠지? 이게 점근선이야. 알겠어? 원래 지수함수 1만큼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점근선부터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점근선 기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절편 정도로만. 그래서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야? 음수일 거야. 왜? 8분의 1에서 1 빼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림과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그림이 그려진다.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해주면 돼. 알겠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얘기하려고 근데 평행이동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누가 몰라. 그렇지? 이랑 다 배웠던 내용인데 중요한 건 저게 아니고 이거야. 이것 때문에 평행이동의 별표를 친 거야. y는 2의 x승에다가 7을 곱해봐봐. 근데 이 개념이 이제 뭐냐면 이거 뭐지? 야, 이차함수가 있어요. 우리가 7 곱해봐. 평행이동 시킨 거야? 택도 없잖아. 7개 늘린 거 이런 건데, 그치? 함수에다가 어떤 실수배를 한 거야. 지금 지수함수에다가 실수배를 했어. 근데 이게 뭐야? 지수함수는 이게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평행이동했다는 소리야. 왠지 알아? 자, 봐봐. 로그 성질 배운 거 있을 거야. 로그 성질. 이 7이라는 값은 2에 로그 2에 7 쓴 거 얼마야? 7이잖아.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2에 x 더하기 로그 2에 7 이렇게 바뀌지. x 대신에 x 더하기 로그 2에 7로 들어간 거 아니야? 평행이동한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자, 그냥 말로만 할게.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니까 다 외우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니네들은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걸 그때그때마다 떠올려서 푸는 게 중요해. 실수, 양의 실수. 양의 실수를 곱하잖아. 어떤 지수함수에다가 양의 실수를 곱해주면 그게 평행이동했다는 소리야. 내가 양의 실수를 했어. 그냥 실수 곱했다고 평행이동이 된다는 게 음수 곱하면 안 돼. 대칭되니까. 대칭 평행이동에 음수 곱하면 그냥 단순하게 평행이동만 얘기할 때는 어떤 양의 실수를 곱하면 평행이동이 된다. 이렇게만 알아둬도 돼. 이걸 막 완전히 사회 과목처럼 막 세분화시켜서 할 거면 양의 실수 중에 0과 1 사이에 오는 걸 곱하면 양의 방향으로, 뭐 1보다 큰 걸 곱하면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다고 하거든. 그건 내가 지금 써주나 마나야. 그거 까먹어 헷갈려서. 그러니까 그냥 기억은 양의 실수를 곱하면 평행이동한다고. 양수로 이동하는지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는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계산을 해보면 돼. 직접 바꿔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평행이동 이렇게 했어. 이 로그 2의 7이 0보다 커, 작아. 플러스, 그러니까 로그 2의 7이라는 값 자체가 0보다 크잖아. 그럼 x 더하기 얼마 이렇게 나왔잖아. x 더하기 얼마는 평행이동을 양수 쪽으로 가는 거야, 음수 쪽으로 가는 거야. 양수, 음수. x축으로 플러스 3 가면은 반대로 쓰니까, 그치? 반대로 표현을 해주니까 x 더하기 로그 2의 7 하면 이거 x 마이너스 방향으로 로그 2의 7만큼 같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계산을 하라는 거고, 어떤 이렇게 양의 실수가 곱해지면 평행이동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란 얘기인가. 이게 지수함수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이야. 이 평행이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잘 받아야 돼. 알겠지? 네.
그러면 이제 대칭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표현도 알아둬야지. 대칭이동. 대칭이동도 한번 쭉 써볼게요. 천천히 기본적인 쉬운 그래프 하나를 좀 자세히 얘기를 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다른 게 다 풀리는 거라서 그래. 대칭이동. 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냐면 얘들이 수업을 해보면 이거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 또 나온 건데 적용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의외로 보면은 잘 못 그려. 그래서 자세히 얘기하는 거야. 지금 y는 2의 x승. 조금 바꿀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서 이제 대칭이동을 해볼 거야. 대칭이동이라고 해봤자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그치? y는 x 대칭 아직 이따가 할 거니까, 역할도 할 거니까. 이 정도야, 이 정도.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자, 더 변형이 되는 걸 보자. y축 대칭. x는 10에 대한 대칭. 이 정도. 그 다음에, x축 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 그냥 한 요 정도만 알아둬도 돼. 알겠지? 대칭이 나올 수 있는 걸 그냥 다 쓰는 거야. 알겠니? y축 대칭은 누구 보호가 바뀌어? y축 대칭은 누구 보호가 바뀌어? x보호가 바뀌어. y축 대칭은 x보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y축 대칭은 x보호가 바뀌면 돼. x보호가 바뀐댔어요. x보호가. 알겠어? 딴 거는 건드리는 게 아니야. x보호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y축 대칭은 x보호가 바뀌어요. x는 10에 대한 대칭. 애기 때 배웠던 거야. x는 10에 대한 대칭. x는 10에 대한 대칭. 알파, 베타가 있는데 여기 x는 10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중점 개념을 쓰면 좋아요. 이거에 왜 가운데가 10인 거니까 여기가 뭐야? 20 빼기 알파, 베타지. 이 가운데가 x는 10이 돼야 되니까. 알겠어요? 자, 뭐 숫자로 정확하게 외우면 제일 베스트고 몰라? 그러면은 x부호가 바뀌면은 어떤 함수가 x부호가 바뀌면 이렇게 y축과 평행한 직선에 의해서 대칭이 된 거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 x부호가 바뀌면 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억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또 안 배워. 그냥 존나 막 미적분 공부하는데 너무 당연하게 막 x는 5대칭이래. 이 씨발 이게 왜 x는 5대칭이야 라는 거 애들이 까먹어서 모른다고. 근데 이게 이 선대칭이라는 거를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겪어보긴 했겠지만 교과서에 이런 거에 대한 대칭 설명해줬어? 안 해줬어. 교과서에는 y축, x축, 원점, y는 x 이 4개만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변형되는 대칭은 그때그때 얘기할 때마다 조금 들어.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니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지나면 또 다 까먹어. 그 누구나 다 그래. 기억해야 되는 건 x부호가 바뀐다라는 거만 기억해. 알겠어? 함수에서 x의 부호가 바뀌면 일단 대칭이 됐다는 소리야. y축과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됐다는 소리야. 알겠어? x부호가 바뀌면. 알겠지? 그것만 기억해. 자, x는 그래서 10에 대한 대칭을 중점 개념에서 이렇게 들어가. 암기 보통 그래서 어떻게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20-x가 들어가는 거야. x 대신에 이렇게 20-x가 들어가면 되는 거다. 이제 요 얘기인 거야. 알겠지? 됐어? 무슨 얘기인지. x 대신에 항상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내가 변형이 된 거 위주로 설명을 해줬어. 됐어? 여기까지?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런 거야. 사실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되긴 해. 왜냐면 봐봐. y는 이렇게 봐봐. y는 2x-4라는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려놨어. x는 10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대칭시키라는 소리야. 그냥 딴 게 아니고. 그럼 당연히 그림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지면 되지. 그치?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y는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몰라 씨 그냥 별 필요 없을래. 이렇게 바로 안 나와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도 돼. 어디서 만나? 어디서 만나? 10 넣었을 때 만나지? 여기다 10 넣으면 얼마야? 2에 10 넣으면 6승이지? 여기다 10 넣어도 6승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16승이겠지? 이렇게 찾으면 돼. 이렇게 풀면 아주 잘 푸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냥 어이씨 대칭 됐네? x고 바뀔래? 마이너스 x로 시작하고 어차피 무조건 대칭되는 점 위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걸 대입해서 찾으면 돼요. 요렇게 푸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 잘하는 애들 요렇게 풀어. 선생님들 아니면 요렇게 안 써줘. 그냥 처음에 그냥 요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 니네한테 이거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야. 수능 다 맞는 애들도 이거 요렇게 안 풀어. 요렇게 외워서 안 풀고 수능 다 맞는 애들도 요렇게 풀어. 괜찮으니까 대칭이 되긴 됐구나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가면 쉬워.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함수를 찾는 거야. 알겠니? 근데 x 그냥 저거만 기억하라고 계속 얘기해. x의 부호가 바뀌면 대칭이 됐다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네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요. x축. x축 대칭 시켜볼까? 누구 보고 바뀌지? x축 대칭 시키면? y 보고 바뀌면 돼요. y 보고. 그러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y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 여기. 근데 그냥 한 방에 가지 보통. 여기 y에 마이너스 붙인다라는 게 그냥 이쪽에 있는 거 통째로 여기다 그냥 띡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x축 대칭하면 위에 있던 놈이 밑으로 그냥 뒤집어져 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원래 이렇게 갔던 아이가 이렇게 대칭이 돼서 그려지겠지. x축 대칭을 해주면. 이해돼서? 원점 대칭을 하면 원점 대칭은 부호가 어떻게? x도 마이너스가 붙고 y도 마이너스가 붙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 x도 마이너스가 붙고 y도 마이너스가 붙으면 원점 대칭이 된 거다. 고3 때 정도 그냥 조금 물어보는 거고, 원점까지 대칭시키는 것까지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이 정도로는 알아뒀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도 역시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기본형 그래프를 가지고 니네들 해보면 돼. 얘 x승 기본적으로 4개만 알아둬도 돼요. 2분의 1 x승 y축 대칭이 된 거네. 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2의 x승 원점 대칭 해가지고 이제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그냥 4개 시리즈를 그냥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이제 평행이동이 되는 거야. 알겠어? 기본적인 요 4개 시리즈만 알아둬도 되겠지. 그러면 대충 외우기 싫어요 그러면은 이 4개만 기억을 해놓고 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평행이동에 맞춰서 풀어도 된다. 알겠니? 근데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원래는. 알겠니?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유도를 해보는 거야. 이게 대칭 이동이에요. 대칭 이동. 오케이? 절대값이 붙는 거. 이것도 못 그리더라고. 이것도. 절대값 붙은 것도 그려볼게. 절대값 붙는 거를 잘 못 그려. 그래서 그냥 2개만 그려볼게. 2개만. 알겠지?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하면 지수함수 그림 그리는 건 다 된 거야. 절대값 그리는 거 어려운 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해볼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요 2의 x승에다가 뭐 하는 게 전체 절대값 아니면은 막 이제 이렇게 2의 x승 빼기 2에다가 막 이렇게 전체 절대값 y는 2에 막 절대값 x 빼기 3 절대값 x 이거부터 y는 2에 뭐 절대값 x 뭐 빼기 4 막 이런 식으로
알겠지? 하나 더. 이런 그림들 알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전체 절대값이 붙으면 어떻게 그려? 뭐부터 그려? 이거부터 그리지? 이거부터 그리고 통째로 올리면 되는 거야. 전체 절대값이 붙은 건 얘부터 그려. 그 다음에 통째로 올리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바뀌는 게 있어? 없어. 왜 이미 위에 있는 거 올려봤자 지금 그냥 이 x랑 똑같아. 근데 이거는 패스. 됐어? 똑같은 자, 얘 그려봐. 2의 x승 마이너스 2를 그냥 대충 그리면 내려가지? 점근선이 마이너스 2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야. 이걸 꺾어 올려. 밑에 걸 올려야 돼. 그러니까 이걸 꺾어 올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 점근선이 같이 올라가. YD가 점근선으로 변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야. 엄청 많이 나와. 엄청. 이거만 잘 기억해도 돼. 얘를 그려. 꺾어 올려라. 중요한 게 뭐다? 점근선. 알겠지? 이 점근선이 되게 중요해. 점근선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점근선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간다라는 걸 잘 알아둬라. 그게 된 거야. 알겠니? x의 절대값 붙으면 어떻게 그래? x의 절대값 붙은 건 이건 기본 개념. x의 절대값이 붙은 건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그려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걸 대칭시켜서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x가 0보다 작을 때는 대칭시켜서 그려줘라. 알겠니? 똑같아요 이것도. x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그려라? 이게 그대로 나오니까 2의 x승 빼기 4로 그려라. 이렇게 조금 더 평행이동 시켜서 그려준 거야. 그 다음에 대칭시켜서 그려라. x에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이렇게. 알겠어? 식은 뭐 그냥 2에 빼기 x 빼기 가면 돼. 이거는 누굴 기준으로 대칭시키는 거야? 절대값이 어디 붙어있어? x 빼기 2죠? 2를 기준으로지. 이건 다시 얘기하면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x 대신에 x 빼기 2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이쪽에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니? 시험에 이거 하나 나오는 거야, 이거 하나. 근데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붙여봤어. 이 내용을 잘 공유해야 돼.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절대값이 붙어버리는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야.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은 이제 보기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86쪽까지 한 거야. 86쪽까지. 알겠죠? 86쪽까지인데 위에 있는 개념 익힘 1번 확인 유제 하나씩 해가지고 보기 문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한번 풀어봐.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풀고요. 지금 보기 1번에서부터 4번까지 그 다음에 개념 익힘이랑 확인 유제랑 해서 세 문제 푸는 거야. 166, 169, 172 익힘 문제랑 166, 그 다음에 169, 172 요 문제에다가 요 익힘 문제 위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잖아. 이걸 지금 이제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줬으니까. 알겠지? 172, 172